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타일과 타일 사이에 실리콘 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면은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실리콘이 다 이렇게 갈라지고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이 제목을 오늘 한번 달아봤습니다. 기술이 정확하려면은 그 기술자들은 그 기술을 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상식과 원리, 또 그리고 소재의 특성 등, 또 작업 환경에 따른 작업 방법,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인 집에 자기 집 공사를 자기가 할 때는 어떤 하자가 생겨도 탈이 없습니다만은, 보통 기술자들이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집에 보수, 응당의 보수와 대가를 받고 기술비를 받고 시공을 하고 하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정확한 시공을 해야 정직한 게 될 것이고, 향후 발생하는 어떤 하자가 생긴다면 이것은 정확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정직하지가 못한 겁니다. 한국 건축의 대부분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다 똑같은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본 사진에서처럼 이 실리콘 작업을 의뢰를 하고 맡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실리콘이 다 갈라지고 터져버린다면, 이거 말고도 실리콘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다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꼭 사기를 당한 느낌일 겁니다. 또 돈을 들여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흉내내는, 원리와 원인을 잘 모르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모른 채 그냥 겉모습만 흉내를 내는 그런 작업자들 같으면 참 집주인은 많이 화가 나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비단 실리콘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방충망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충망을 밀게 되면 이런 똑같은 알루미늄 소재와 고무로 된 이런 가스켓을 사용하게 되는데, 굳이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소비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어떤 방충망 작업을 했는데 우리 집 방충망은 굳이 몇 년 가지 않아서 일찍 사가버리거나 부식이 돼 버리고, 또 어떤 집들은 작업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테두리가 빨리 다 떨어져서 테이프를 붙여 넣거나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집은 지금 20년이 돼도 거뜬한데, 이런 얘기들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소재가 달라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에 생산되는 이 알루미늄 방충망 소재와 고무 가스켓은 동일합니다. 소재도 동일하고 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소재가 몇 년 못 가서 부식될 소재라면 그걸 누가 다시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런 이유들도 반드시 방충망 작업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이 소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작업하는 방법을 제대로만 안다면 수명은 최소한 20년 이상은 거의 거뜬한 이런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자가 작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수명이 차이가 나는 거죠. 또 한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특히 창호업을 하고 있으니까 창호 시공을 한 뒤에 외벽과 창틀 사이에 마감 부분에 실리콘을 쓰게 되죠. 이 실리콘을 쓰는 경우도 요즘 보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대가 좋아지고 자재는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요즘은 외부 전용 실리콘,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외부 전용 실리콘과 또 접착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프라이머라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 된 소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왜 누수 현상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또 그 누수 현상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군이 생겼을까요? 실리콘 개보수 직업이라는 줄을 타고 누수되는 이런 창틀에 보수하는 전문 직종이 이렇게 생길 정도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외부 전용 실리콘이라든지 프라이머 이것을 사용하고 외부 마감을 한 게 얼마나 되는지, 외부 전용 실리콘이라는 용어를 상용화한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쓴 게 한 7, 8년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0, 30년 전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전국 대도시든 어디든 아파트나 빌라나 뭐 어떤 건축물의 마감은 다 무슨 실리콘을 썼을까 이거죠. 그때도 과연 외부 전용 실리콘을 썼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유성 실리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비 한 방울 새지 않고 짱짱한 데 반해서 실리콘 소재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또 외부 전용으로 쓰고 프라이머까지를 쓰는데도 왜 이렇게 누수 현상은 갈수록 더 많아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작업자가 시공자가 시공 안에 시공할 때 그 숨은 시공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태풍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이렇게 흔들림이 심한 상황에도 이렇게 갈라지거나 처짐 현상이나 여러 가지 안에 시공에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 있어야 그게 내구성을 가지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누수가 발생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시공을 이렇게 다들 수직 수평만 맞추고 그럴싸하게 고정을 하고 나면, 마감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시공인 줄 알지만 당장은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수 현상이 생기니까 집주인은 돈을 들여서 비 새는 걸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문 비 새는 걸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줄을 타고 그 누수 현상을 막아주는 개보수, 실리콘 보수 작업을 하는 이런 분들을 불러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시공하는 기술의 노하우와 깊이와 연륜, 상식, 또 많은 경험 끝에 어떤 이렇게 하자 발생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신 타일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한 경우입니다. 실리콘 작업, 제대로 된 실리콘 작업이 되려면 실리콘 내가 작업할 환경, 그 공간의 특성이 어떻는가, 또 내가 사용할 실리콘의 특성이 어떤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향후 수십 년간은 전혀 이상이 없는 이 실리콘 작업이 돼야 정직한 작업이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잠깐 올려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고 소비자들은 그냥 맡기고 뒤에 하자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보수한다면 이것은 옳은 시공 방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움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것들은 기술자들이나 일반 소비자들도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잠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